네,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1심에서 법원이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선고도 내릴 예정인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대표 쇼트트랙 코치 시절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조재범 전 코치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관련 내용들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김경수 경남도지사 잠시 후에 이제 1심 선고 공판이 내어질 예정인데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에 대해서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먼저 김 지사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이제 앞서 기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관련해서 공모한 것 관련하여 업무방해 혐의가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해 6.13 지방선거 관련하여 앞서서 댓글 조작을 독려한 목적으로 일본 센다이 총 영사직을 제공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오늘 이제 최대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꼽아보자면 과연 김 지사가 이 킹크랩의 시연회를 받는지 또 예. 댓글 조작을 지시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먼저 드루킹 측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김 지사가 자신들의 본거지죠. 파주에 있는 느릅나무 출판사를 세 차례 방문을 했고 김 지사에게 직접 이 킹크랩을 시연을 했으며 뭐 댓글 조작을 하겠냐라고 물어볼 때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라는 예. 진술입니다. 이에 대해서 드루킹 측의 2명의 공범이 직접 목격을 했다라는 진술을 한 바 있고요. 네. 예. 반면 이제 김 지사는 방문을 한 적은 있었지만 킹크랩에 대한 것도 전혀 몰랐고 댓글 조작에 관련해서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요. 예. 양측의 주장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누구의 말을 믿을 수 있냐에 대한 증거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증거로는 이 드루킹 측의 3명이 진술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구치소 안에서 진술을 맞춘 것에 대한 증거로서 노트가 있었다. 이런 것을 이제 김 지사 쪽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입증이 된다면 그들이 진술을 맞췄다라는 쪽으로 몰아갈 이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곧 있으면 있을 선고 공판에서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하겠습니까? 네, 일단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도움을 받은 측면은 조금 있는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라는 내용인 것이지 네. 직접적으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업무방해 관련해서 공모 혐의는 좀 입증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김 지사가 이 드루킹 김 씨에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는지 그리고 만약에 제안을 했다면 이것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청와대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에 대한 이야기를 추천을 한 것 정도는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다만 이게 정말 대가성이 있는 청탁이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 지사 측은 단순히 그냥 추천을 했을 뿐 이와 관련해서 전혀 대가성은 없었다라는 주장이고요. 이 역시 이제 증거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할 내용으로 보입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이 조금 전에 김수관 기자와의 전화 연결에 저희가 좀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김 지사의 유무죄가 갖는 정치적 파장일 텐데 일단 오늘 재판 결과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도지사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좀 저희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분리하여 선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도지사직을 잃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굉장히 선고 결과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지금 1심 선고잖아요. 앞으로 이제 항소도 하고 진행이 더 이어질 텐데 그럴 때는 이 도지사직이 어떻게 박탈이 되는 겁니까? 네, 정지가 되는 겁니까, 이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 지금 이게 확정되지 않은 재판으로 인해서 도지사직을 잃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항소를 하고도 상고까지 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저희가 물론 재판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습니다만
요 정도의 어떤 그 사안 정도로 본다면 어느 정도라고 저희가 좀 그 기간을 좀 예상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기간은 적어도 이제 6개월에서 길게는 뭐 2년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이런 사건들의 경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예. 공정성에 따라서 이분이 도지사직을 유지할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 좀 빠르게 법원 쪽에서도 결과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앞서서 예. 드루킹 김동원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지금 양형 이유에 대해서 보면 굉장히 대부분의 것들이 불리한 양형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예. 일단 이분의 경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뉴스 기사에 대해서 댓글 조작 혐의가 있었고 예. 이에 대해서 현재 뭐 반성을 하거나 자백을 하는 쪽에 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와 더불어서 이제 뇌물을 공여하기도 했고 그리고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정치 자금을 주고 이후에 이제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거짓된 증거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한 것으로 관련해 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았을 때 굉장히 죄질이 불량하기 때문에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심 공판에서 이제 검찰이 내렸던 구형량이 7년이었는데 네. 딱 절반이네요. 보통 네. 이제 그 검찰이 구형량에 비해 선고량이 좀 적긴 합니다만 이 어떤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사실 이런 그 댓글 조작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굉장히 좀 최초라고 평가가 될 만큼 예, 이례적인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기존에는 컴퓨터나 이런 뭐 업무 방해를 할 때 컴퓨터나 그런 정보 관련해서 조작을 한 경우에는 네. 뭐 대표적인 경우가 매크로 같은 경우도 있는데요. 네네. 뭐 이런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인터넷이 주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이런 예. 것들이 언론이나 이런 여론 조작 관련해서도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경우는 뭐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우와 관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좀 강한 형을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구형량이 7년이었긴 하지만 3년 6개월이라고 하면은 적지 않은 형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하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좀 재판부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판결문이 공개가 된 것은 아니고 선고를 했을 때 그런 선고 청취 관련해서만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예. 공모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결과적으로 김 지사가 선거에 있어서 도움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만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 공모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있을 이 김 지사에 대한 선고에서 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김 지사가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가 이제 드루킹 일당과의 어떤 작업 공모 혐의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재판부가 하지 않았다는 거는 김 지사 입장에서도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걸 이제 맞습니다. 혐의가 있는 거라 확실한 거라면 김동원 씨의 재판에서도 얘기했을 텐데 그 얘기하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 판결이 선고가 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드루킹 씨에 대한 선고, 심지어 지금 재판부가 같습니다. 이 같은 그렇죠. 재판부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많은 추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고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 3년 6개월의 선고를 받은 이 선고가 이제 있을 김 지사의 어떤 선고 공판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공모가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예? 한쪽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 뭐 위계에 의한 공직방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 굉장히 3년 6개월 실형이라는 큰 예. 선고가 있었는데 예. 공모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약하게 처벌을 하면은 좀 부당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공모가 인정이 된다라는 전제로 봤을 때는 뭐 중한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공모가 듭니다.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공모가 맞습니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판결이 좀 적게 나온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겠고 네. 대신 이제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내린 허위공모 특검의 구형량이 5년이었기 때문에 네. 뭐 김동원 씨의 형량과 비교를 해보자면 비례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5년의 절반이 이혼 2년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3년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집행유예 가능성도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네, 좀 지금 분리하여서 선고를 하여야 하고 검찰에서도 3년, 2년 이렇게 분리해서 구형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 3년 구형은 뭐 1년 6개월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집행유예도 가능한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공선법에 있어서도 2년형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나 뭐 집행유예 가능성도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네. 예, 내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조재범 전 코치의 항소심 선고가 열렸는데요. 네. 1심 10개월이었는데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형량이 좀 늘어났을까요? 이게 피해자들의 태도가 바뀐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재판부에서도 이 피해자들이 합의를 표현을 한 게 예. 그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제 또 많은 상황들이 밝혀졌는데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운 체육계 지인들을 동원을 해서 집요하게 합의를 종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에 탄원한다는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이 네. 피해자들이. 그러한 태도들에 비추어 봤을 때 1심과는 좀 더 무거운 형량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한 것 네. 같습니다. 좀 이제 궁금한 것이 검찰은 1심하고 똑같이 구형량을 똑같이 했는데 네. 구형량이 똑같은 경우인데 재판부가 형량을 더 늘리는 경우가 잘 많지는 않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많지는 않지만 이처럼 1심과 2심 사이에 다른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있을 수는 있는 일이고 아무래도 형량을 정하는 것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네. 가능합니다. 어떤 최근에 여론들도 좀 반영됐다 좀 봐야 될까요? 네, 제 생각에도 것들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 성폭행 혐의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별도 기소를 위해서 제외가 됐잖아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제 그 건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별건이기 때문에 행위 네. 사실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조 전 코치를 대상으로 수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사에 박차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관련해서 태도도 나중에 이제 형량을 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년 6개월 받았으니까 만약에 상고를 한다면 또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걸 그렇습니다. 받는 과정의 중간 조사를 이제 구치소에서 이제 나와서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수사를 위해서는? 조사를 위해서는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 예. 이제 소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건 이제 검찰 내부적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주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진그룹 얘기인데요.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이죠. 이명희 씨의 한때 참 논란이 됐었던 갑질 폭행 사례가 공개가 됐습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입수가 된 그 자료를 보면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만행들이 있었다는데 일단 어떤 내용도 좀 담겨 있었습니까? 일단 대부분의 것들이 위험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유는 다양한데요. 종합해서 보면은 그냥 단순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약간 분풀이 같은 느낌처럼. 네, 맞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도 나와 있는데 지금 나오고 정말 있네요. 예.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생강을 준비하지 않았다, 걸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네. 화초 줄을 간격을 맞추지 않았다. 정말 이게 좀 보고 있으면 너무 황당하다 싶을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유였는데요. 네. 이렇게 자신이 데리고 있는 사용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를 저렇게 한 것과 더불어서 예. 이제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 운행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상대로 발로 걷어차거나 아니면 심지어 폭행, 폭언 이런 것들을 한 내용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별개로 특가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별도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앞서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어떤 처벌이 적용이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 일단 이것들은 한꺼번에 처벌을 받는다라고 하면 경합범으로 처리가 될 텐데요. 예. 나오고 있는 상습 특수상해의 경우
일단 일반 특수상해가 뭐 1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입니다. 다만 이제 상습성이 인정이 되면 2분의 1 가중이 되고요. 네. 운전자 폭행의 경우는 뭐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게 상해에 이르렀다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업무방해의 경우도 징역형이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도 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혐의 사실들이 모두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네. 실형도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집행유예 가능성보다는 실형이 나올 쪽에 다 적용이 된다면 네. 집행유예보다는 실형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자, 지난달에 이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 씨와 두 딸이죠. 조현민 전 전무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앞서서 이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었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금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저희가 예상해야 될까요? 네, 이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네. 이제 신청을 하게 된 내용을 살펴보면 소환 조사 때 굉장히 태도가 좋지 않았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첫 조사 때에도 자신이 두통이 심해서 조사를 받을 수가 없다. 예. 뭐 증거를 자신이 제출을 할 테니 좀 봐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키지를 않았고요. 예. 세 번째 조사에서는 그냥 조사실을 뛰쳐나가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태도가 불량하다 보니 관세청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 검찰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러한 사실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송치가 된 상황에서 조 전 부사장의 조사 태도랄지 아니면 나와 있는 증거들을 비추어서 뭐 구속영장 신청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세 가지 이슈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